좀 많이 틀립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요 가산세가 잘 나오는 가산세예요. 진짜. 자, 그래서 제가 외워달라라는 거 꼭 외워주세요. 외워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가산세까지 해야 제가 만든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다 다 나왔다, 다 때려박았어요. 알죠? 해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그 가산세 중에 우리가 이제 신고를 마지막에 해야죠. 신고도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알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산세라는 건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세법상 의무를 안 했을 때 두드려 패는 게 가산세예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 시험에는 무신고는 안 내요. 됐죠? 무신고는 세무 1급 때 배우시고 뭘 출제하냐면 신고를 과소하게 한 거예요. 과소. 그럼 신고를 과소하게 하면 나쁜 놈, 불쌍한 놈. 나쁜 놈인 거예요. 100만 원만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70만 원만큼만 신고 납부한 거야. 나쁜 놈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조심하실 건 여기 과다 신고는 반대죠. 내가 70만 원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모르고 100만 원 신고 납부한 거예요. 나쁜 놈, 불쌍한 놈. 불쌍해. 이건 많이 불쌍하잖아요. 불쌍했는데 세무서가 이런 놈 봐라? 세금 더 내겠다고? 이 새끼 가산세. 억울하죠. 세금 더 낸다고 신고했는데 가산세 뚜드려 패면 그죠? 열받죠? 그래서 과다 신고는 가산세 대상이 아닌데 시험에서는 절대 과소 신고했다, 과다 신고했다를 안 줘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게끔. 그건 내일 할 거고, 자, 일단 외워주실게요. 뭐냐면, 우리가 다시 이 과소 신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정행위 있죠? 뭔가 세금을 정말 탈세할 목적으로 그런 부정행위가 있고, 내가 깜빡 뭔가 잘못해가지고, 부정행위가 아니면 일반이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시험에서 부정행위는 아니다라고 하면 일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일반이에요. 이거는 세무 2급의 약속. 맞죠? 그랬을 때 일단 외워주실 게 얘는 세액의 10%가 붙어. 10%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10%는 신고서에 없어요. 없으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외우면 되죠 선생님 이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뭐냐면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고를 제때 해야 되는데 늦게 신고했어. 늦게 신고했다라는 거 우리 그 학교로 따지면 지각한 거잖아. 지각. 맞죠? 그럼 지각을 내가 9시까지 9시까지 학교에 가야 되는데 9시 3분에 온 놈하고 아니 12시에 온 놈하고 같이 똑같이 체벌해요? 아니잖아요. 9시 3분에 온 놈은 자로 때리고 12시에 온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야구방만 때리 좀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세법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네가 지각은 했지만 조금 일찍 뭐라고 해야 돼? 조금이라도 일찍 네가 신고 기간 어겼어. 신고 기간은 어겼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하면 가산세를 좀 깎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게 있어요. 자,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어요. 수요 없는 공급. 자, 해볼게요. 해볼게.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가산세가. 자,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이건 안 해오셔도 돼요. 제가 지금 미치시는 거. 우리가 과소하게 신고한 걸 적정하게 신고하는 거 우리가 수정 신고한다라고 하거든요. 수정 신고 이거 안 해오셔도 돼요. 세무 2급은. 근데 이제 요건 외우셔야 돼요. 가산세 감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면이 있는데 얘는 중요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신고 불성실이 들어간 가산세만 깎아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에 가산세 앞에 신고 불성실이라는 이름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것 아니면 감면 없어요. 우리 시험은. 알죠?
일단, 자, 그리고 중요한 게, 그럼 신고를 불성실한 게 얘 말고 또 있냐?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세율 사업자, 과세 사업자에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세율 사업자도 매출액은 제때 신고해줘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세율 사업자는, 선생님, 영세율 사업자는 낼 게 없으니까 가산세 없지 않아요? 그건 일부예요. 매출액은 제때 신고해야 돼요. 왜냐면 소득세나 법인세 자료 써야 되거든. 됐죠? 그래서 여기 영세율 과세 표준이 매출액이잖아요. 매출액도 신고를 불성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적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 안 하거나. 됐죠? 그럼 얘도 이름에 신고 불성실이 들어가니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 할게, 내일. 내일 하고요.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다 외우면 사람 죽어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게 동그라미 2번만. 동그라미 2번만 외우세요. 자, 우리 시험에는 뭐를 출제 하냐면 예정신고 때 내가 깜빡 신고를 누락한 거예요. 그걸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 신고해야 되거든요. 예정신고 때 깜빡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신고 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는 텀이 3개월이에요. 텀이. 됐죠? 텀이 3개월이니까 당연히 1개월은 넘죠. 1개월은 넘는데 3개월 이내잖아요. 이내니까 이때는 가산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것까지 외우셔야 돼요. 75%만 외우시면 안 돼요. 절대 75%를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준다. 그렇죠? 이건 내일 설명할 테니까 이거는 지금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정도만 설명할게. 대략 숫자만 넣고 자 보시죠. 대략 설명만 예를 들어가지고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 적어볼게요. 과소 신고한 세액 있죠? 과소 신고한 세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오케이? 100만 원. 그럼 여기에다가 과소 신고한 세액이 100만 원이다라고 일단 집어 넣는 거예요. 100만 원. 근데 일단 여기 100만 원에 근데 10%잖아요. 10%. 그렇죠. 10%인데 여기 뒤쪽이라고 돼 있지만 낚시에 뒤쪽에 아무것도 없어. 짜증나게. 그럼 여러분들 10% 곱한 여기에다가 일단 10만 원 이렇게 집어 넣으셔야 돼요. 일단 요렇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여기 이름에 신고불성시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아마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때 얘를 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원래는 100만 원만큼 과소신고했고 여기에 10%인 10만 원의 가산세를 패겠다라는 거예요. 패겠다라는 건데 네가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그래도 신고를 일찍 해주면 75%를 깎아주겠다니까 여기에다 75% 곱하면 지급된다라는 거예요. 왜? 가산세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10만 원에 75%니까 7만 5천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 깎아주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2만 5천 원만 내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이때는 10만 원이 아니라 20? 2만 5천 원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돼서 짜증나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신고불성실이 들어가 있는 가산세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감면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꼭 퍼센트만 외우지 마시고 감면이라는 것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아셨죠? 요거 아마 제가 만든 문제 요거 있을 거니까 요거 어떻게 판단하는지 내일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요. 처음이니까 좀 어려워. 끝인가? 무시하시고 이거. 자, 근데 마지막 요거 하고 마칠게요. 자,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는 쉬워요. 다행히 컴퓨터가 계산해 줍니다. 다행히. 예. 자, 뭐냐면 똑같아요. 여러분 뭐냐? 우리 시험에는 만약에 아까 내가 아까 과소신고 100만 원 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 현실에서는 내가 신고는 안 했지만 납부할 수 있는 아니 그건 아니다. 납부하면 신고한 거예요. 알죠? 근데 이럴 수 있죠. 내가
신고는 했는데 납부는 안 할 수 있잖아요. 신고는 했는데 납부는 안 할 수 있죠. 신고는 했어. 근데 납부를 안 해. 그거는 현실에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는 신고를 안 한 것만큼 납부도 안 해요. 우리 시험은.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었죠. 우리 시험은 요 납부 지연 가산세가 과소신고한 세액과 같아요. 요건 좀 별표예요. 아이씨, 왜 안 눌려져? 같아. 우리 시험 무조건, 네. 과소신고한 세액과 납부 지연한 세액은 일치해요. 무조건 우리 시험은. 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소신고한 세액이 100만 원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100만 원 이렇게 치는 거예요. 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납부 지연 일수 계산이 떠요. 됐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2024년 예정신고 때 예정신고 누락분을 2024년 7월 24일 물론 시험에 이렇게 말로 제대로 던져주진 않아요. 우리가 판단하긴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100만 원만큼 예정 신고 때 신고해야 되고 납부도 했었어야 되는데 확정 신고 돼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100만 원만큼의 세금을 예정 신고 때 신고하고 납부도 예정 신고 때 했었어야 되는데 누락분. 근데 확정 신고 돼버린 거야. 그럼 납부를 늦게 한 거죠. 그러면 질문. 요 당초 납부 기한은 몇 월 며칠 적으면 될까요? 그렇죠. 2024년 4월 25일까지 100만 원을 제때 신고 납부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심? 여긴 이해가 중요해요. 왜냐면 일자만 잘 걸면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근데 아래에 있는 납부일은 실제 뒤늦게 납부한 날이에요. 뒤늦게 납부한 날. 몇 월 며칠로 잡으면 돼요? 그렇죠. 2024년 7월 24일.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미납에서 다 구해요. 그렇죠. 구하고 확인 누르면 알아서 뭐 10만 분의 20 외우실 필요 없어요. 됐죠? 하면 이게 이제 그거예요. 납부 지연이 그거예요. 그 이자. 그러니까 납부를 늦게 하면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7월 25일 아니에요? 아니야, 여러분들. 실제로 세금은 일찍 납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무조건 7월 25일 아닙니까? 생각하시면 안 돼, 절대. 알죠? 납부는 일찍 할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들. 별도의 언급이 없을 때만 7월 25일인 거고. 문제에서 별도로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납부했다라고 그 날짜 적으시는 거예요. 알죠? 자,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여러분들 저랑